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조혜진입니다. 요즘에 진짜 추억에 네.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옛날 사진 자꾸 보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저 스크랩도 좀 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게 되고. 맞아요. 오늘은 어떤 뉴스가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12월 20일 서부독일 단전지대로 가는 광부 253명의 결단식과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약 18,000명의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서독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아는 독일인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을 늘리면서 경제 사정은 호전됐지만 당시 한국 정부에 있어 이러한 경제 구조의 전환은 역부족이었으며 외채를 상환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60년대랑 70년대가 이제 산업화의 발전을 좀 이뤘기 때문에 기존의 직업들도 좀 많이 사라졌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막 서울로 이사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화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죠. 이때 한국이 가진 단 하나의 자원은 바로 노동력이었습니다. 따라서 1963년 12월 20일에 처음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로 파견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광산 인력을 독일로 데려온 뒤 1963년 한국과 서독 간의 광업 관련 조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독일의 광업 전문 인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 8%의 종업원 200명 이상 기업이 54개밖에 없었고 1인당 GNP가 87달러에 불과하던 어려운 시절에 기본급만 162달러 50센트를 받는 파독 광부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탈출구였습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자 중 중졸 이상의 학력과 탄광 근무 경험이 있는 광부를 선발하는데 무려 2,874명이 응시, 8대 1의 경쟁률을 벌인 끝에 최종 367명이 합격했고 합격자들은 20일간의 탄광 훈련과 20일간의 독일어 강습을 거친 후 1차 123명이 서독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독일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당시에는 좀 어떻을지 궁금하네요. 돈은 일단 많이 벌었을 것 같고요. 근데 꼭 좋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사실 그 파독 광부의 삶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서독으로 간 광부들이 현지의 채굴 장비가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아서 다치기도 많이 다치셨고 또 매몰되어서 죽거나 또 탄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또 많았다고 하네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고 향수병에 시달리기까지 했는데요. 서독 정부가 광부 수입을 중단한 1978년까지 약 7,800여 명이 이국 땅에서 피땀 흘려 벌어서 송금한 외화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가를 위해서 군대에 가던 것처럼 독일로 이제 간 거네요. 그렇죠. 겸사겸사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영화 국제시장 보셨어요? 봤죠? 합격. 그 영화가 실제 서독으로 파견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산업적으로 부흥기에 해당됐지만 역사적으로는 좀 아픈 시대가 될 수 있는데요. 5공화국 때가 나오나 보죠?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중심으로 해서 6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김재규를 포함한 7명이 잡혀갔고 12월 20일 오전 11시 제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한 지 16일이 지나고 변호인단이 김재규를 위해 선고 공판을 미뤄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 얘기를 두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섣불리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문제고 또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김영선 재판장이 피고인 김재규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한 것은 명백한 대역 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극형을 선고하면서 군사재판을 시행한 겁니다.
따라서 유신 체제와 이를 창도한 박정희의 반민주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참 12월 연말하면 좀 이렇게 네. 막 기분 좋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맞아요. 과거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2011년으로 가서 조금 더 밝은 뉴스를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쌀쌀한 날씨. 21년 만에 대정구장을 찾은 박찬호가 한화 유니폼을 차려입고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립니다. 2011년 12월 20일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박찬호는 본인의 연봉을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상 최저 연봉인 2,400만 원의 입단 계약을 맺었는데요. 와, 연봉 2,400만 원 저거 신입 선수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박찬호는 전날 한화 구단과의 첫 만남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구단 측에 위임하고 자신이 받을 연봉 및 옵션 전액을 아마추어 야구 발전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봉 2,400만 원은 KBO에 선수 등록을 하는 데 필요해 받기로 한 것이어서 박찬호는 사실상 보수 없이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후배들에게 박찬호 선수 한국 들어와서 얼마를 받았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그런 배움과 성숙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회 환원을 하고 또 어떤 팀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어떠한 롤 모델이 되고 이게 더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한번 쳐야 됩니다. 진짜. 사실 그 박찬호라는 인물이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뛰는 것만 해도 뭐 그 관객 수입이라던가 이런 맞아요. 것도 엄청 홍보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되고요. 근데 본인의 연봉까지도 이렇게 기부해서 뭐 아마추어 야구라던가 유소년 야구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괜히 최고가 아닙니다. 네, 가찬호라고 불러도. 가찬호. 네, 맞아요. 말씀만 좀 줄이세요. 네. 자, 사실 이승엽 선수나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많은 연봉을 받고 와서 주변에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 찬호 형님 너무 멋집니다. 아, 형님인가요? 형님이죠. 네, 친분이 있으세요? 국민들의 형님이죠.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영상실록으로 네. 과거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재미난 뉴스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죠? 네, 열심히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